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여성 총대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할당제 법제화와 현장 변화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특별 전시회에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나무에 새긴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여성목회자협의회가 17번째 여성목회자의 날을 맞아 치유와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시설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강선호회 분이엘 교회에서 십자가는 교리가 아닌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여성 안수를 허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성 총대 비율은 3.8%에 머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꼽힙니다. 여성 총대 할당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와 현장 변화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 12명과 남성 장로 4명으로 구성된 여성 중심의 당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셀리더 중심의 소그룹 사역도 활발히 이루어지며 교회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단단해졌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활발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성들 리더십을 세우는 거에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성 리더십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교단 전체로 보면 여성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총대 1,500명 가운데 여성은 57명으로 3.8%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총대 10인 이상 파송 노회에 1인 이상의 여성 총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할당제는 제102회 총회에서 권고 형태로 통과됐지만 법으로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여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칭으로 해서 제도적 안정성 확보위원회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고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전국 장로회 회장,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자는 겁니다. 다만 총대 선출이 노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장에서 여성 리더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으면 제도 변화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총대는 노회가 뽑는 거예요.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회가 뽑는 거 아니에요. 노회에서 이력을 감당하고 인정을 받을 때 총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성 리더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여성 총대 할당제 등 관련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교단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이에 맞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열리며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년 동안 나무를 깎으며 성경 속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 42점이 공개됐습니다. 특별한 전시회 소식을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어머니가 계세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지금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쪽진 머리와 저고리 치마를 입은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엄마의 믿음으로 이게 발자국을 따라가면요. 이렇게 주의 종 한 사람이 나온다.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종. 사순절을 맞아 열린 비워낸 나무, 손끝에 담은 쉼 특별기획전 현장입니다. 12년간 복음의 메시지를 나무에 새겨온 정지은 작가는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십자가 작품 42점을 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너무 풍성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같이 나누고 같이 위로가 되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사순절의 의미인 비움과 묵상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히 쉬고 있는 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을 무화과 열매에 담아 둥지 속에 품어낸 작품 한영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작품은 대부분 깊은 색감과 내구성을 갖춘 월런나무를 중심으로 유청목과 에보니 나무 등을 사용해 다채로운 질감을 구현해냈습니다. 작가의 삶이 담긴 해설에 관람객들은 십자가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잊고 지냈던 신앙의 본질을 돌아봅니다. 작가님 안에 삶 안에 담겨 있는 십자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작품 한 작품 보면서.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는 뭔가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으로 와닿는 게 있었고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4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정기 해설과 QR코드를 통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워냄 속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나무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인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뜻깊은 연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17번째 여성 목회자의 날을 맞아 치유와 나눔의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성령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목회자들은 다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구TV 뉴욕 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지난 22일 주일 오후 뉴욕 만나교회에서 제17회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여성 목회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역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고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을 위한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의회장 하정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일부 예배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여성 목회자의 날 주제를 하나 되게 하소서로 정했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고난과 서로에게 남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실 이는 오직 성령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 되게 하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각 다 흩어져 있는 여성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선교와 구제를 이제 외부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설교를 맡은 미주 한인 여성 목사회 증경회장 전희수 목사는 과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던 소회를 나누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목사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며 비록 사역의 현장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 목회자들을 치유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만도 제도만도 법률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어진 축사와 격려사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2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이어졌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는 킹덤 미니스트리와 맨하탄 선교회 등 4곳의 선교 후원금을 더 나눔 하우스와 사랑의 집 등 3곳에 구제 후원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간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는 세계 열방과 차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영적 큰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명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운 리더십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다짐하며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김은교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시설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편협과 차별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34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발생했고 방화와 기물 파손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측소는 종교시설 보호와 안전한 신앙활동 보장을 위해 공공당국과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무창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강선호회 분이엘교회에서 십자가는 교리가 아닌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십자가 신비학교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역사와 예언, 복음과 제자도의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며 신앙을 삶으로 연결하는 제자도 훈련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과 한세대학교가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세대학교는 구피플 사업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진로 상담과 면접 컨설팅 등 직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구피플은 자체 사회공헌 사업에 한세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이 밖에 한세대학교는 교내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해 추천하고 구피플은 심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전북지역 노회들이 지난 23일과 24일 제181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23일 북전주노회는 이성진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고 전북남노회는 문인웅 목사를, 전북서노회는 안진영 목사를 각각 새로운 노회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어 24일 동전주노회와 군산남노회 역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목회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노회를 이끌며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되새겼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청와대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제본부는 부처별 대응 현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을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구조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대금을 루블화나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는 없다는 점을 미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산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들이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입건된 손주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노총 안전공업노조는 손 대표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언론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친 언행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청구가 헌재법상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박 씨는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2022년부터 필리핀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수감 기간에도 공범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정황이 적발되는 등 여러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공범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다며 범죄자가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에 규정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대출 잔액은 평균 5,2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1.1% 늘면서 직장인의 빚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TV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 협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양측의 치열한 군사적 공방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을 기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인프라를 공습했습니다. 이란이 자신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인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에 독일을 제외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등 다카이치 외교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동맹국과의 협조를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자 노선과 중국의 패권주의 사이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각국이 일본과의 정상 외교를 중시하는 배경에는 동맹국과 마찰을 빚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당국이 중동 정세 불안 상황에 악의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사재기를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우리나라 국회인 입법원에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조달 어려움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묻는 여당 입법위원회 질의에 시장 질서 안정화 대책을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이 잠수함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모든 잠수함을 향후 핵 잠수함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미 해군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현재 중국 잠수함의 80%인 약 50척이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이고 핵 잠수함은 총 14척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잠수함을 모두 핵 잠수함으로 바꾸기 위해 자국 잠수함 공장 3곳에서 건조될 잠수함은 모두 핵 잠수함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남아있어 공기질은 여전히 탁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3도, 광주 21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움과 회복의 여정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